놀라셨나요? 네. 유튜브랑 얼굴이 좀 다르죠. 라이브랑.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낯빛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유 저 식은땀이 빤딱빤딱거리네요. 화장도 하나도 안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사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이 프로모션 코드를 줬는데, 그 프로모션 코드로 해 가지고 가입을 해 주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했을 때 저한테 여러분들의 유료 가입 전환비를 100%를 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으로 이 오늘 강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사용을 유료로 나 때문에 가입했는데,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 정말 돈 내고 쓸 만한지 안 한지를 이야기를 나눠 봐야 이거를 계속 결제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강사를 하면서 이런 제휴 마케팅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영업사원으로서는 사실 저의 성격이 안 맞아 가지고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저는 이거를 유료를 쓰고 있으니까 유료를 제가 쓰는 이유랑 여러분들한테 좋은 상품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랑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줌 라이브라는 좀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 요걸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음 이렇게 켜 봤습니다. 여러분 뭐 괜찮으시면 말로, 네, 이거 여셔도 됩니다. 제가 음소거 제외해 드릴 수 있거든요. 딱 필요하셨던 거군요. 봄날님. 다행입니다. 네. 빙글빙글리 빙글님. 네. 채팅방 굉장히 글이 기네요. 네. 그리고 경주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경주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함 보고. 사실 아이템 스카우트 대표님 성함이 최경주님이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설마, 네. '대표님이 들어오셨나?' 막 이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었는데 아니신 것 같네요. 제 제가 상품을 일단은 발굴하는 거를 설명을 먼저 해 드리고,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 가지고 상품을 등록할 때 사용을 하는 건 키워드 검색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랭킹 추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랭킹 추적은 무료 시스템이 있어서 핸드폰 어플에서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사실 랭킹 추적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템 발굴이랑 키워드 검색 요거는 사실 쓸만한 부분이 있어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쓰고 있어요, 만족도 높게. 혹시 아이템 스카우트 지금 몇 주 이렇게 써 보셨을 건데 혹시 어떠셨어요? 사용하실 때 어려우신 거나 뭐 그런 건 없으셨나요? 궁금하셨던 것들 없으셨어요? 제대로 못 써 보셨군요. 제가 오늘 그러면 상품을 몇 개 찍어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카테고리별로 해 가지고 제가 어떤 상품들을 이렇게 찍어내서 판매하는지. 네. 저 사실 아이템 스카우트 이거 촬영하면서도 몇 개 상품 좋은 거 발견을 해 가지고 그 상품을 빙그리 님 이름을 줄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요걸 이용을 해 가지고 저 촬영을 할 때 '어 대박. 이런 상품이 있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바로 '상품 팔아야지.'라고 해서 올려서 판매한 것도,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도 찾았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런 방법을 좀 설명을 제가 해 드릴게요. 일단은 아이템 스카우트 메인 화면을 보면 여기 오른쪽에 요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안 보는데 일반 판매자분들한테는 도움은 되겠다. 요즘에 키워드의 트렌드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영상들은 시간 나실 때 아이템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들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네네. 이 영상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쁜 언니들이 또 나와 가지고 또 이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딕션도 너무 좋고, 네, 영상 질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진짜 뭔가 TV 방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안 봐서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를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계속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기가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상 처음에 출시했을 때
최경련 대표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뭐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사실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럼 너도 나도 타투 가리는 스티커 팔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시장에 돈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시장을 장악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은 내가 찾아서 나의 특수 키워드, 나만의 키워드를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아 이렇게 틈새 시장이 있었다니.'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템 스카우트를 훨씬 더 잘 쓸 수 있게 사실은 해 주면 더 좋지 않냐라는 얘기는 사실 했었어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소리 경주님 소리가 안 들리세요? 경주님만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혹시 소리 음향을 한번 쪼금만 키워 보시면 어떨까요? 스피커 테스트도 할 수 있으신데 지금 아예 그게 없으시네요. 아예 뭐지? 스피커 모양이나 그런 게 없으시네요. 네, 핸드폰으로 혹시 보고 계시면 핸드폰이 무음으로 되어 있으시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한번 다시 확인 한 번만 해 주시면은 좋겠고 경주님 이제 이 모양이 보이네요. 나오시나요? 다행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아이템 발굴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곳에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분류는 실제로는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의 트렌드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 사이트에 있는 쇼핑 인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옮겨서 아이템 스카우트가 카테고리별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리를 해 놓은 내용들을 저희는 쇼핑 인사이트에 카테고리별로 해 가지고 요렇게 뎁스를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계월수, 뭐 연도별, 뭐 아니면은 성별, 아니면 연령별로 조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똑같이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서 분류별로 지금 딱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인기 있었던 키워드들 뭐가 있고 그리고 검색수 대비해서 상품 수가 적은 애들 뭐가 있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최대한 세부 카테고리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보실 때에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시밀러 룩이라고 하는 요 시밀러 룩이 굉장히 키워드로 좋더라고요. 하물며 시밀러 룩인데 남자 여자 옷이 그냥 티셔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주황색 티셔츠인데 남자용으로 주황색 티셔츠를 찾아 가지고 두 개를 그냥 시밀러 룩이라고 해서 올려 놓으면 그냥 이 티를 팔 때는 5천 원에 팔 수 있는 것을 시밀러 룩으로 해서 팔면은 만 원, 2만 원에 같이 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만약에 패션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생각보다 의류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좀 추천을 해 드리자면 의류 쪽은 모든 플랫폼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카테고리예요. 매출액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시즌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어느 정도 정말 이 쇼핑몰을 '내가 한번 해 보겠어.'라고 하는 실제 플레이어들이 아니면 패션 의류 쪽은 접근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일반 저희 같은 뭐 소상인들 이런 경우에는 패션 의류 쪽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모델도 있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류 쪽으로 많이 접근을 안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의외로 쪼끔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틈새 시장으로 잡혀가고 있는 게 패션 의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일 많이들 창업하시는 게 패션 의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패션 의류 쪽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항상 아이템 스카우트를 보실 때에는 네이버에 쇼핑에도 들어가셔 가지고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똑같이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패션 의류 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여성 언더웨어 쪽으로 해 가지고 잠옷, 홈웨어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품들 보는 것과 여기에 있는 아이템 스카우트 창을 같이 열어 놓고 요즘 정말 고객들이 많이들 찾고 있는 상품들 뭐가 있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두 줄 정도 보게 되면 객단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가 보이게 돼요. 대부분 이 패션 홈웨어 쪽은 15,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 정도로 2만 원,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가 중간 가격 정도로 정해져 있네요. 요런 상품들은 다 도매매에 있거나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일 것 같고, 홈웨어 쪽이 조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이즈의 이슈가 크게 없고 유행의 이슈가 크게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게다가 키워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잠옷, 커플 잠옷, 파자마, 임산부 원피스도 있고 홈웨어도 있고, 그리고 여름 잠옷, 여성 잠옷, 여름 잠옷 등등으로 뒤에 그냥 잠옷만 계속 붙일 뿐이지 앞쪽에 키워드가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생각보다 세부적인 키워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짱구 잠옷은 있는데 이 짱구 잠옷은 절대 여러분 손대시면 안 되는 쪽이에요. 왜 짱구 잠옷을 손대시면은 안 되냐면 여기 있는 스파오라고 하는 회사가 짱구 잠옷을 샀어요. 이랜드 거죠. 그래서 이 짱구 잠옷은 짱구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갖고 있는 회사가 대원 INC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짱구 잠옷에 들어가져 있는 패턴은 이 스파오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카테고리가 여기 경쟁력 진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들어가시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저 이거 소송 당하신 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하나 팔아도요. 소송이 소송 송장이 이게 아예 고소장이 와요. 그러니까 짱구 잠옷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랑 패턴 그 자체로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 크게 뭐 이렇게 상처받으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시면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허금이 달링이라든지 자주라든지 이런 펭수라든지 요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고객들이 알고 있는 어 캐릭터나 아니면 브랜드의 이름이죠. 요런 것들은 정품이 아니시면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앞쪽에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것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브랜드라는 탭으로 들어가 보면 상표 출원을 했는 회사들이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이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한마디로 전체에서 브랜드는 걸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좋은 상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에 상표 출원이랑 상표권이랑 그리고 저작권 이런 것들 위반되는 상품들은 절대 손대지 않으셔야 되는데, 도매 사이트에 있는 위탁 도매 사이트에 있는 특히 그런 상품들로 판매를 하실 때에 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찾는다? 아주 좋지만 이런 명사, 이런 브랜드 상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하시고요. 제가 다른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 홈웨어 쪽에서 좀 추천을 해 드린다면 커플 시밀러룩 요쪽은 정말 추천을 해 드리고 싶고, 여기는 커플 잠옷도 생각보다 7만 검색량인데 44만의 상품이 있어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세 보이지만 세부 키워드로 해 가지고 커플 잠옷 안에 세부적으로 여름도 쓸 수 있고 여성도 쓸 수 있고 뭐 여자도 쓸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써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거 있죠. 여성이랑 여자 잠옷 두 개를 보면 검색 상품 수가 비슷하게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쓰시면은 괜찮다라는 거를 알아두셔도 좋아요. 상품명의 길이 수가 49 자까지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유리한 글자 수죠. 상품명의 길이 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상품명을 사용하실 때에는 여자, 여성 두 개 다 써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실 때는 이 상품 수의 숫자가 아주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공주 잠옷이 좋아 보여요.
공주 잠옷은 세부 키워드로 쓰시면 정말 좋겠네요. 음. 그리고 잠옷 원피스 요것도 좋은 것 같고요. 신혼부부 커플 잠옷 요쪽은 아주 저는 제 생각에는 요 정도는 들어가시면은 잘 파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요 정도 추천을 요 카테고리에서는 쪼끔 해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요 패션 쪽 카테고리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카테고리 하나씩 이렇게 계속 같이 볼 건데 제가 카테고리별로 특징이 있는 곳을 좀 얘기를 해 드릴 거거든요. 다른 거 궁금하신 거 혹시 없으세요? 제가 음소거를 해제를 해 드릴 테니까 혹시 말로 하실 분들은 말로 하셔도 돼요. 없으세요?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를 한번 가볼게요. 패션 잡화 쪽으로 가볼 건데요. 패션 잡화 쪽에서 양말부터 해서 신발 등등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카테고리가 한 곳 있어요. 거기가 바로 신발 쪽인데요. 여성 신발 쪽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중에서도 슬리퍼랑 실내화 요쪽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실내화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데 최근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보지는 않을 거고요. 좀 긴 기간 동안을 한번 볼게요. 기간을 어 최대로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마 2015 년, 16 년, 17 년 17년 8 월부터 볼 수 있네요. 17년 8 월부터 네 지금까지 이게 데이터가 길게 안 들어가네요. 다시 해 봐야겠어요. 1 년치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요즘에는. 이거 몰랐네. 제가 못 쓰는 건 아니겠죠? 최근에는 이거 UI가 바뀌었을 때는 제가 안 써봐 가지고 아마 네이버가 1 년치 자료만 이렇게 같이 필터링 할 수 있게 주기 때문에 1 년치 자료까지밖에 못 보게 계속 이렇게 바뀌나 보네요. 음. 안 바뀌네요, 진짜. 혹시 이게 예전에는 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길게 할 수 있었는데 제 컴퓨터가 지금 문제인가요? 이상하네. 최대 3 개월까지만 가능하네요. 이렇게 3 개월까지만 가능하면 보기가 힘든데. 제가 4 월까지 네 4 월부터 시즌별로밖에 못 보네요 그러면. 이러면 안 좋은데. 1 년치를 함께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1 년치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야지 그 해당하는 검색어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 최근 30일 기준으로만 일단은 볼게요. 여기가 좀 바뀌었네요. 자 여기에서 제가 경쟁 강도를 역순으로 줄 건데 오프스 쫄이라고 하는 걸 잠깐 눌러 볼게요. 얘는 아마 새로 나온 브랜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색 수도 많고 상품 수는 적은 편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브랜드 상품일 확률이 되게 높고 보시면은 이 1년 동안에 여기는 추이가 나오는데 1년 동안 중에서 이때는 거의 클릭이 없었다가 1년 전에는 지금 키워드가 엄청나게 급상승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부터 광고가 진행이 돼서 광고 업체를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있다면 지금 팔아야 적기이고 지금 오프스 쪼리라고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이 예상 매출액 일주일 동안의 예상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상 매출액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지금 접근하면 네 판매하기 좋고 등록했는 날짜만 보셔도요. 다 최근이죠. 4 월이 제일 예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상품을 쪼끔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상품 페이지로 이동해서
국내 배송을 하고 있고 요런 상품이네요. 오포스 쪼리가. 여름용으로 해가지고 딱 시즌으로 지금 팔아야 되는 상품이네요. 요건 아마 해외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인기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대부분 다 유사하죠. 가격대가 유사한 거 보면은 가격대가 아직 무너져서 내려간 거는 아닌 것 같고 중국 상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브랜드가 좀 지켜지고 있는 형태로 보여요. 근데 스토어들은 다 분리가 되어 있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되게 재밌네요. 우포스가 힘들면 가벼운 토앤토 남녀 공용 방수라고 써있죠. 우포스가 힘들면이라고 해서 우포스라는 키워드는 좋으니까 넣어주되 거기가 힘들면 여기를 쓰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러면 사실은 정말 애매해요. 이거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내리라고 경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을 소송으로 걸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판매자 머리 좋게 판매하는 거죠. 상품명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상품 페이지에서는 네, 우포스라는 이름은 없네요. 이거 중국 상품인 것 같고 이 해당하는 상품 이미지 보니까 저는 알캡처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알캡처 프로그램으로 한번 캡처를 해서 찾아볼게요. 이거 중국에 딱 봐도 중국 상품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우포스 짝퉁. 만약에 이런 거 보면 팔 수 있으면 저도 지금 당장 갔다가 팔아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88 나오잖아요. 1688 같은 사이트를 클릭하거나 알리바바 사이트 클릭해도 되는데 도매가 좋으니까 오포스 쫄이 진짜 지금 엄청 팔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마켓 제가 상품 목록으로 들어갔더니 지금 2등 하는 판매자가 제일 매출이 높은데 2,800만 원 일주일에 그리고 리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지금 등록한 지 한 달, 2달 됐어요. 2달. 2달 됐는데 리뷰가 이 정도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판매량 자체가 일주일에 725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뭐 시장을 잡고 있다라는 거랑 다름이 없죠.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1등으로 올라갈 확률도 높을 것 같아요. 네, 요거 되게 좋네요. 도매 사이트에는 잘 없죠. 이런 상품 같은 경우 도매 사이트는 없어요. 이런 건 무조건 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1688에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제일 싼 데가 13원짜리 있네요. 13원짜리 3개부터 최소량 3개부터 가능하네요. 요 짝퉁이에요. 짝퉁. 아까 전에 써있었죠. 우포스 쪼리가 힘들면 이라고 써있었죠. 근데 우포스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상품이 보면은. 네, 요렇게 상품이 생겼는데 로고만 없을 뿐이지 생긴 건 아주 흡사하고 유사한 상품으로 보이네요. 네, 요 판매자 지금 21,000원에 팔고 있네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가격이 970원이잖아요. 970원이면은 한 200원을 곱해 보시면은 돼요. 2918. 한 10원, 10원으로 봤을 때 2,000원이네요. 원가가 2,000원인데 2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포스 쪼리 저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중국에서 여기 2개 이상부터 가능하니까 샘플로 한 2개씩만 사오세요. 그러신 다음에 한번 반응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수입해서 팔아보셔도 괜찮죠. 대신 이름을 쓸 때 얘처럼 우포스가 힘들면이라고 쓰셔야 돼요. 우포스 쪼리보다 편안한 가성비 좋은 신발 뭐 이런 식으로 가성비 좋은 슬리퍼 쪼리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것도 좋죠. 근데 여름이 이제 10월까지 간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요렇게 전 슬리퍼 쪽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내년 여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키워드 좀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내년쯤 되시면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매 판매자들이 이 키워드를 보고 비슷한 애들을 정말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그러시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이면 좀 지날 것 같고요. 지금 그냥 중국에 바로 구매 대행이나 뭐 이런 걸로 던지셔 가지고 이거 상품 빨리 가지고 오셔 가지고 팔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샘플로 한두 개씩만 사 오셔 가지고 그냥 상품 여기 있는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로 해서 등록해 놓으시고 요 이미지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니까 어차피. 요거는 이미지 저작권에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중국 사진이에요, 아예. 그러시니까 저라면 그냥 바로 상품들을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이즈가 다양하잖아요. 이 사이즈를 다양하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결정을 하셔도 돼요. 요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요렇게 있고 컬러가 있고 사이즈가 이렇게 있죠. 사이즈 중에서 저는 포멀한 사이즈를 일부러 넣거든요. 그냥 기성 사이즈로 해 가지고 여자들이 제일 많이 신는 사이즈가 235에서 240 정도니까 고 사이즈로 해 가지고 좀 크게 작게 이렇게 신게끔 만들어 주는 경우들도 있고 음 네 그래서 사이즈는 두 개만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남자 사이즈, 여자 사이즈, 프리 사이즈처럼 해 가지고. 근데 뭐 더 큰 사이즈 없나요? 더 작은 사이즈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슬리퍼 가지고 뭐 사이즈가 크게 구애받진 않잖아요. 뭐 운동화나 샌들이나 아니면 구두나 이런 것들은 핏하게 맞아야 되지만 슬리퍼는 좀 크게 신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딱 '너무 사이즈에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퍼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슬리퍼 다시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음 제가 카테고리 좀 분석해서 보여 드릴게요. 패션 잡화 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여자 신발 쪽으로 봤고 제가 그리고 여기에서 실내화 아니면 슬리퍼를 봅니다. 실내화는 좀 좋은 점은요. 계절을 많이 타지는 않아요. 쪼끔 타기는 해도 그래도 많이 타진 않아요. 그래서 실내화 키워드는 생각보다 팔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슬리퍼들은 사실 계절을 많이 타지 않으니까 네 팔아도 좋고 실내화라는 거는 한번 신고 나면 또 그거 이렇게 바꾸잖아요. 주기가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도 이거는 수입해 왔거든요. 이거 원가가 1,000 원이에요. 네. 요런 상품들이 생각보다 비슷비슷한데 판매량을 한번 보시면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상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위탁 도매만 혹시나 하신다면 위탁 도매만 하시면은 힘들어요 사실은. 위탁 도매만 하실 거라고 한다면 상품 등록하실 때 키워드를 정말 잘 찾으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일단은 사입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들이 쌓여져 있죠. 저쪽에 이 미닫이를 열면 훨씬 더 상품이 많은데 상품은 사입을 좀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예를 들어 제가 실내화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제가 왜 실내화를 추천을 하냐면 키워드 추천이라는 곳에 지금 상품이 178만 개가 상품이 있어요. 178만 개 중에서 거실 실내화를 클릭을 하면 21만 개로 줄어들고 그리고 병원 실내화로 하면은 18,000 개로 상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세부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리고 뭐 발편한 실내화 이런 거 27,000 개. 상품 키워드를 훨씬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로 만약에 위탁 도매 상품으로 만약에 판매를 하신다면 이러한 세부 키워드들을 다 노리셔 가지고 상품명으로 만들어 주셔서 판매하시면 제일 좋죠. 여기 보면 유치원 교사 실내화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 세부 키워드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쪽이죠. 너무 사랑스럽죠. 네. 2,000 개밖에 상품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실내화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실내화라고 찾아보면 1 년치의 수치가 이렇게 나오죠. 검색 트렌드, 클릭 트렌드 이렇게 있는데 자 검색 계속해요. 이때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집에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내화도 많이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키워드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키워드 분석을 항상 보는데
상품명이 달려져 있는 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쇼핑에서 위쪽에 있는 쇼핑 연관에 있는 키워드들을 뽑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가져다 놔줘요. 이 키워드를 보면서 저는 엑셀 파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로 해서 상품명을 만들 때 요런 키워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최대한 경쟁 강도가 낮은 순서대로 해 가지고 보면서 넣을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요. 여기 보면은 독서실도 되게 좋죠. 독서실 실내화, 미팅룸 실내화, 뭐 아니면은 보험회사는 왜 있죠 갑자기? 네. 고돌이는 뭐지? 네. 그리고 일회용 슬리퍼 요거는 빼면 좋겠네요. 사뿐사뿐 요건 회사 이름인 것 같고요. 사뿐사뿐은 회사 이름인가? 사뿐이라는 건 회사 이름인데 사뿐사뿐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서관, 아까 독서실 있었죠? 독서실이랑 도서관 이런 키워드는 넣어주면은 좋겠네요. 세부 키워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 실내화 좋네요. 거실 실내화도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실내화에서 필터링이 걸리는 요 부분을 보시면 좋은데, 여기를 볼 때에는 혹시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웨일 띄웠는데 웨일이 안 보이실 것 같네요. 네, 웨일 브라우저 보이시죠?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그 모바일 패널을 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실내화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실내화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쇼핑이라는 탭에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10개는 브랜드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로그인했는 계정에 따라서 저는 여성인데 30대니까 요게 필터링이 다 자동으로 되면서 상품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리고 다시 전 단계로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에 세부 키워드들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좀 더 맞는 상품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PC랑 모바일이랑 검색 결과가 달라요. 요런 키워드들은. 그래서 상품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뷰가 너무 다르죠. 지금 모바일에서는 얘가 2등인데 여기서는 얘가 1등으로 나오고 있고, 검색 결과 값이 조금 섞여서 나오고 있죠. 네, 세부 키워드가 있는 곳이라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틈새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세부 키워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분리가 되고 상품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 키워드를 전부 다 잘 써줌으로 해서.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찾아보실 때 키워드 분석에서 세부 키워드, 내가 상품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다 추출하셔가지고 상품을 저는 찾아서 팔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아이템 발굴에서 실내화 쪽을 보니까 쪼리가 나왔었고, 이 상품을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바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 상품으로. 그리고 지압 슬리퍼도 좋네요. 근데 족저근막염 슬리퍼 있죠? 요거는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지 상품이 이렇게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족저근막염이라는 키워드는 절대 다 쓰시면 안 돼요. 발편한, 그리고 층간소음 이쪽은 좋아 보여요. 거실, 여성 사무실 슬리퍼 이런 것들도 좋고, 라타는 지금 뜨니까 키높이 슬리퍼, 푹신한 슬리퍼, 통굽 슬리퍼 이쪽은 다 괜찮아요. 네. 신발이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상품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슬리퍼 쪽도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패션 잡화의 신발 쪽을 추천을 해드린다면 실내화 아니면은 슬리퍼 쪽으로 해서 한번 팔아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최근 30일 맞죠? 여기?
크록스가 단연 1등이었는데 우포스가 치고 올라왔네요. 지금 해야겠네요. 지금 팔려면. 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크록스 힘들죠. 크록스는 가격 경쟁이 지금 너무 겹쳐져 있어서 좀 애매해요. 근데 크록스 만약에 파실 거면 크록스 액세서리를 파세요. 네, 크록스 위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배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파시면 차라리 낫습니다. 크록스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를 파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때는 크록스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상품이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출산 육아 쪽 상품으로 잠깐 볼 건데, 출산 육아 쪽 상품을 보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쪽은 한번 상품 만들어 놓으면 꾸준히 팔리는 카테고리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왕구 쪽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동 왕구 쪽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경쟁 강도 낮은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카트라이더. 네, 대부분 보면 다 키워드가 브랜드 이름들이죠. 브랜드 이름들 다 나오고 있고 사실 다 몰라요. 아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아는 데가 좀 없으면 어디가 있을까? 아, 인증 때문에 많이들 접근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인증을 하나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죠. 저도 KC 인증 받았거든요, 일부러. 인증 받았는데 인증비가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째 그 상품이 거의 저희 회사에 월세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KC 인증 받는 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상품에 따라서 달라요. 상품이 애기들이 뭐 입에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상품에 따라 가지고 아이한테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입에 들어가는 건 다 힘들고요. 가지고 노는 거라면 몇 세 이상부터 받는 KC 인증의 비용이 달라요. 저는 36개월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3살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제품 인증으로 받은 거라서 그에 해당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살 이상이니까 입에 넣는 거에 대한 위험성은 별로 없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강했던 거예요. 이 상품이 아이의 건강을 침해시킬 수 있는, 다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냐 없냐, 이게 더 강했었던 거죠. 그래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지금 작동왕구로 봤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작동왕구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장난감으로 보면은 이런 미니카 같은 거에 인형 뽑기 기계 있네요. 저 이거 궁금한데. 뭐 이렇게 어, 음,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은데 이거 팔아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린이 PL 보험이 뭐예요? 저 PL 보험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가요? 생명보험 뭐 이런 건가요? 뭐 뭐지? 뭐 화재보험 같은, 약간 이거 가지고 사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걸 PL 보험이라고 하나요? 네. 얘는 받았어요. 이거 제가 파는 모기기피제거든요. 모기기피제는 삼성화재 3억의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런 거 가입하셔도 되죠. 근데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런 건 안 했어요. 이거를 하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좋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혹시나 위험한 상품이라고 한다면,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미리 들어놓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건 제조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KC 인증을 받게 되면은 저는 제조사가 돼야 돼요. 저도 장난감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난감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제 사업자의 장난감 제조업이 있어요. 이 제조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비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너무 다를 거예요. 이런 부피가 큰 제품이라고 한다면 넘어져가지고 아이가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책임보험에 가입하시려고 그래도 제약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러지 않은 상품이다. 제가 파는 거는 도로 테이프거든요. 도로 테이프를 파는데 지금 여기가 죄송해요. 있네요 마침. 이건데 이게 장난감 테이프예요. 그래서 얘를 파는 데는 사실은 아무것도 그 KC 인증만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안 받아도 뭐 상관은 크게 없다라는 거죠. 리셀러보다 책임이요. 당연하죠. 제조사 쪽으로 다 가게 됩니다. 리셀러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리셀러는 상품을 그냥 갖다 팔았던 것 뿐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하자는 다 제조사가 이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품을 잘 고르셔야겠죠. 뭐 이런 기기 같은 거 파시게 되면 AS 못 해주는 제조사랑 같이 하시게 되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다 구매 대행으로 파셔야 돼요.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인형 뽑기 기계 이런 거 집에 갖다 놓고 싶네요. 이거 구매 대행으로 아마 팔아보시면 캐릭터 저장권에 문제가 크게 안 되면 한번 팔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상품. 캐릭터 한번 찾아보세요. 캐릭터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아이가 엄청 좋아하겠네요. 이건 구매 대행으로 100% 팔아야겠네요. 만약에 가지고 오셔서 팔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이거 KC 인증이랑 이런 거 다 받으셔야 돼요. 가지고 오셔서. 근데 이거 굉장히 비용이 비쌀 거예요. 지금 전원 단추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조작하는 데에 또는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도로 테이프 어떤 용도냐고요? 그냥 바닥에 붙여가지고 깔아놓고 이렇게 바닥에 붙여서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거죠. 다시.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바닥에 깔아서 노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도로 무늬 테이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급 코스, 중급 코스, 고급 코스로 해가지고 집안에서 한번 따라서 그려보라는 가이드까지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를 네, 이렇게 세트로 팔고 있어요. 얘가 저희 월세를 내주는 애예요.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이 순위별로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틈새 키워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인형 뽑기 기계가 키워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상품 수도 적고 검색 수는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뽑기 기계라는 걸로도 인형 뽑기 기계랑 인형 뽑기랑 이거 다 괜찮네요. 검색 결과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상품 보면은 상품 수가 다르죠. 상품 수가 다르니까 여기 3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건 좀 분석해가지고 한번 팔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움직이는 강아지 인형 이거 되게 웃기다. 그 길에서 파는 그 상품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요거는 KC 인증 받아 있는 상품들도 많을 거니까 그런 것들 잘 찾으셔서 등록하시면 좋겠어요. 네, 요렇게 좀 보고요. 생각보다 출산 육아 쪽을 많이 안 건드시는 이유가 지금처럼 KC 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판매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입을 많이 안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출산 육아 쪽에 장난감 쪽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다른 상품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은 쉽게 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볼까요? 생활 건강 쪽을 한번 볼게요. 생활 건강으로 해가지고 좋은 카테고리는 사실 건강관리용품 되게 좋거든요. 건강관리. 그리고 근데 위험한 거는 이 카테고리 중에서 카테고리에 따라 가지고 상품에 따라서 의료기기
과장 광고 위반이 걸릴 수가 있는 상품이 있어야 돼요. 상품에 따라 너무 달라요.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부 상품은 안 받으셔도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시는 단계에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요. 근데 없으면 아예 상품 등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전 받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증 받는 거 안 어렵거든요. 그냥 잘 나와요. 신고증이라서 허가증이 아니라 신고증이에요. 의료기기 판매 신고증이라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3만 원 주시면은 네,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장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장소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저는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안 나와요. 소초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안 나오는데 근데 구로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나와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구마다 다르고 시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냈는 곳은 저희 고향집이거든요. 고향집은 이종 근린생활시설도 아니에요. 그냥 지하에 그냥 집이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근생 이종 이거는 식품이었을 때 이야기고, 네, 의료기기 판매업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핫한 게 마스크 스트랩이랑 마스크 목걸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쪽 키워드가 좋은 것 같아서 바로 사실은 상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가죽 마스크 거리. 가죽으로 된 거는 사실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키워드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올려가지고 팔았는데 상품 등록하고 나서 지금 오늘 주문만 200개 들어왔어요. 좋죠? 저는 마스크도 팔고 있습니다. 마스크 줄. 마스크 거리. 상품 등록하실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상품, 마스크 거리, 뭐 마스크 줄, 마스크 목걸이 뭐 이런 것들. 국대 마스크가 키워드가 갑자기 떴더라고요. 요거는 광고를 엄청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광고를 어떤 광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대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홈쇼핑에 나왔거나 아니면 GFA 광고를 되게 많이 돌린 것 같아요. GFA 광고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에서 여기 나오는 광고 있죠, 이런 거. 요걸 GFA 광고라고 하거든요. 저런 광고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원희 누구야? 네,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신문 기사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광고 있죠. 이런 걸 GFA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광고에 좀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뜬 키워드가 저 국대 마스크였어요. 그래서 광고비 좀 많이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었었죠. 국산 덴탈 마스크 이제 키워드 검색량 완전 죽었고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이쪽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가실 거면은 더 늦으시면 안 되고 여기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이런 것들 그냥 키트로 해서 판매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마스크 쪽은 뭐 다 좋죠 요즘에는. 여기에서는 딱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 외에는 추천해드릴 만한 키워드가 없어요. 특히 마스크 스트랩 이쪽을 판매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세부 키워드 잘 찾으셔야 돼요. 키워드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이 키워드들 다 집어 넣으셔가지고 박서준, 정유미 이거 상품명에 다 쓰셔야 돼요. 여름방학 쓰셔가지고 넣으셔야 되고 마스크 스트랩, 목걸이, 거리, 마스크 줄, FDA 인증받았는 마스크랑 같이 팔면 좋겠네요. 아픔 뭐 이런 키워드들 있죠. 이런 키워드 같이 넣으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아요. 스트랩은 코로나 초반에 위탁으로 6, 700개 팔아왔는데 공급사가 직접
하려나 더 이상 안 주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위탁으로 그 정도 판매가 됐을 때는 봄날님이 빨리 중국에서 상품을 구해 오셨어야 되는 게 맞았어요. 중국에서 냉큼 상품 가지고 오셔서 시장을 이어가셨어야 돼요. 공급사는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찾다가 이거 진짜 괜찮은데 라고 해가지고 미리 사재기 했었던 상품이 하나 있었거든요. 공급사 위탁으로 판매도 했었는데 위탁으로 안 사고 제가 일부러 도매국에서 샀어요. 그게 그 산소포화도 측정기라고 하는 거였는데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로 들어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아직 그게 기준이 안 섰을 때 도매국에 올라왔었고 그 키워드가 너무 키워드 양이 괜찮아서 제가 일부러 좀 양을 많이 사놨었거든요. 한 50개 정도 사놨었어요. 근데 그게 좀 비쌌거든요. 근데 걔는 사실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공급사에서 더 안 줘가지고 제가 수입을 사실은 하려고 했어요. 수입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의료기기 수입업이 없으면 수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었던 상품이었죠. 제가 미리 그 도매업체에서 미리 다 땡겨놨으면 남들보다 훨씬 잘 비싸게 많이 팔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후회가 되는 상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도 이렇게 아이템 발굴하면서 건강관리용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쪽 카테고리 찾다가 이런 거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네, 상품이었어요. 기타 건강관리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건강관리용, 건강측정, 뭐 의료용품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재활운동용품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게 재활운동용이지만 키워드를 그쪽을 안 쓰면 의료용이라든지 뭐 목견인기 제 생각에 목견인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의료기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나 뭐 병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쓸 거라고 한다면 이 해당하는 내용을 쓸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나오네요. 페이지 안 넘어가네.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잘 보셔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의료기기라고 이렇게 써 있죠. 심의필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은 이 상품 판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확인하고 파세요. 저 지금 파는 상품 2개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들어가가지고 보건소랑 엄청 전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애매하죠. 이런 디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나 뭐 견인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으려면 위험해요. 저 훈방이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행정지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2번째가 아마 영업 정지일 거고요. 3번째가 아마 벌금에 영업 정지 같이 들어올 거예요. 네. 행정처분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서초구 보건소에서. 처음이라 근본 1회 한해 행정지도하니 첨부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광고 금지, 뭐 허가, 취소, 업무 정지 등을 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위반을 했을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뭐 벌칙이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자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이런 거는 위반 안 하는 상품들로 해가지고 최대한 돌려막기 할 수 있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고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판매업자, 임대업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위반이 들어오면 15일 정지. 판매업자.
경우에 15일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 네, 정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네, 좋지는 상품을 내리는 것이 좋지입니다. 상품을 내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키워드를 삭제하거나. 전 문제가 되는 키워드를 삭제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보건소 직원분이랑 어디를 삭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없이 되는 것들을 판매를 했었죠. 압박 스타킹은 좋아요. 압박 스타킹 되게 좋은데 이거 되게 애매해요. 압박 스타킹은 의료기기로 분리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의료기기로 분리되는 상품이 있고 상품명에 뭘 쓰시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처럼 압박 스타킹, 종아리 압박 밴드, 아대, 승무원, 수면, 호스커스 뭐 이런 키워드를 넣으시면은 호스커스는 자기 회사 이름이네요. 이런 키워드를 넣으시면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잘 때 압박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뭐 부종이라든지 뭐 병을 해결하는 것 같은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말들 있죠. 그런 이야기, 다리 붓기 빼기 이런 것들까지도 괜찮겠지만 뭐 좀 위험한 것들은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름들이랑 상품명에 들어가는 이름들 다 모두 다 좀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이쪽은 좋아요. 압박 스타킹 이쪽. 대신 이 이름에서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꼭 확인을 해보세요. 상위에 있는 한 5개의 업체를 분석을 해서 의료기기 그 심의필 이거 받았으면 그쪽은 웬만하면 걔네들은 의료기기인 거고 걔네들을 안 받았는데 상품을 그냥 팔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걔네들을 보건소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보건소에 문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의료기기 오인 관계로 들어가진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대답을 해줄 겁니다. 해주는 대답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판매를 하시면 돼요. 이런 의료기기 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기본 객단가가 한 3만 원 정도 돼야지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돼야지 정말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2만 원에 3만 원대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건강관리용품 이쪽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저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일단 이렇게 많이 냈죠. 많이 서 계시는 분들, 비서라든지 승무원 아니면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 임산부 이런 분들이 타깃이에요. 네, 비서분들이나 뭐 안내 데스크 양 뭐 이런 분들. 네, 그래서 뭐 뭐라 그럴까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커피숍 알바, 뭐 캐셔, 좋죠. 편의점 알바생, 뭐 편의점 알바 요즘에 그 편의점 누구죠? 그 편의점 그 누구 나오잖아요. 김유정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편의점 알바생들도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럴 때 좀 좋죠. 목당김이 요거 되게 좋네요. 키워드. 이거 좋네요. 목당김이. 넥 해머, 해머? 자세 교정? 음. 네, 여기 좋습니다. 요거 좋네요. 의료기기 아닌 것 같아요. 교정기라는 얘기 없어야 되고요. 바른 자세, 그래서 유지라고 써있죠. 요거 좋네요, 여러분. 요거 파시면 좋겠어요. 이거, 네, 승모근 지압기. 요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의미로 안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페이지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캡처해 놓으셨다가 문의를 다 하세요. 문의 다 하셔가지고 보건소에 문의하신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쪽에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쓰시면 돼요. 이거 되게 싸요. 이거 원가 찾아보면 이것도 원가가 한 500원,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찾아서 파시면 꿀템이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지금 보면은 좀 전에 찾았던 게 목당김이었잖아요. 이 키워드 자체가 검색량에 비해 가지고 상품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무중력 목당김이 뭐 이런 키워드가 되게 좋네요. 대신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질병을 낫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목견인기 이거는 쓰시면 안 되실 것 같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허리 견인, 근데 견인기라는 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체형 교정 이것도 좀 애매할 수도 있고, 목 당김이 얘가 지금 좋네요. 이거 아마 도매매에 있을 거예요. 자세 교정기도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 교정기라고 하는 게 의료기기 5인 광고를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메일을 받았었는데, 잠깐만요.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해설용으로 해가지고 민원 인용 파일을 아주 친절하게 PDF 파일로 보내주셨답니다. 민원인 안내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몇 페이지 몇 쪽에 제가 위반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완전 써가지고 다 왔더라고요. 보시면 허가된, 그리고 이거 이름 바꾸는 거 가능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혈액 정화 뭐 이런 표현은 쓸 수 없다. 뭐 성장 발육 뭐 만병통치 뭐 이런 거 쓸 수 없다. 네, 이거 제가 드릴까요? 단톡방 여기 채팅방에 드릴게요. 여러분 채팅방에 드리면 파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게 파일명이 2000.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위반 사례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척추 교정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교정기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체를 정위로 교정하는 데 쓰는 기구라고 하는 이름은 5인 광고로 들어갈 수 있다. 과장 광고로 들어갈 수 있다. 통증 완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통 완화. 무슨 완화는 다 안 돼요. 의료기기도 이런 얘기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료기기 그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걸 다 읽어보셔도 사실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보건소에 보통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저 이거 걸렸어요. 저는 내성발톱이라는 게 병인지 몰랐는데 내성발톱이라는 게 병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성발톱 교정기라고 해서 팔았다가 이게 훈방 조치됐죠. 그래서 상품 아예 내려버렸어요. 나중에 이거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견인기는 아마 힘드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목 당김이 요거는 괜찮을 거예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팔기에, 의료기기여도 쓰면 안 되는 게 통증 완화 뭐 이런 얘기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신고받아서 네,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키워드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해서 다른 회사 상품들 찾았고, 그리고 바로 도매 사이트들, 중국에 있는 상품들 찾아가지고 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여기에서 사실 근데 중국부터 찾기보다는 먼저 도매국부터 사실 먼저 찾아서 도매국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여기 셀러가 뭐가 왜 나왔지? 여기 목견인 이렇게 찾아봐요. 그럼 여기 나오죠. 요 상품을 넥 해머 이런 식으로 목 견인기라는 이름 빼고 넥 해머, 그리고 아까 목 당김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목 당김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상품을 등록하세요. 그러시면은 문제 없이 팔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의료기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품 페이지. 의료기기 신고 받았다는 내용이 없죠? 그러시니까 이건 공산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잘라서 쓰셔야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 잘라서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산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쓰셔야 되고, 이거를 재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대신 근육 이완에 도움은 된다. 그리고 마사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해가지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대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완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써있는 지금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 전혀 쓰시면 안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요거는 5인 광고로 100%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쓰시면 안 돼요. 요거는 네, 쓰지 마십시오. 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요거 파시면 되겠네요. 9,900원? 9,800원. 근데 왜 이리 비싸지? 이거 사실은 중국에 되게 싼데? 여기에서 파는 도매매 판매자들 대부분이 다 원래는 소매로 하다가 물건이 많아져서 도매 판매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싸요. 네, 판매자들이 많으요 생겼기 때문에. 속옷이 나오네. 중국어를 1도 못해서. 이거 제일 싸네요. 요렇게 세트로 주네요. 2원짜리. 다른 판매자들이랑 이게 세트로 이렇게 파는 거는 다 이 가격이네요. 이렇게 세트로 다 파네요. 요걸로 살래, 요걸로 살래, 요거 선택이네요. 26위엔이면은 대충 4,000원, 6,000원? 6,000 좀 안 되겠네요. 속옷 시장 좋죠? 저 빅사이즈만 팔아요. 그래서 빅사이즈 속옷만 팔아가지고 저도 속옷도 괜찮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월세? 이거 월세 뽑으실 수 있을 듯.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살균기인데 이거 키보드 살균기. 이런 것도 재밌겠죠. 상품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키워드만 찾아보면서 찾기보다도 이렇게 키워드를 보면서 찾는 것도 되게 좋지만 상품을 보면서 키워드를 역으로 추적해가는 것도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상품을 무조건 무슨 상품을 하지? 뭐 이렇게 계속 이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찾는 것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를 쓰는 거는 요렇게 일단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등록하실 때에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상품 키워드 분석으로 가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붙여가지고 상품명을 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컨대 제가 상품명을 만드는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여기 안 써놨나? 네, 상품을 제가 등록하기 위해서 옆쪽에다가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뽑아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네, 아이템 스카우트에 있는 키워드 요 중에서 내가 쓸만한 것들을 여기다 다 뽑아와요. 그 다음에 상품명을 여기 안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추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해시태그로 해가지고 쓸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담셀러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일을 따로 만드는데 전담셀러 때려치울까 싶어요. 전담셀러 하세요 혹시? 왜 했나 싶어요. 뭐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빙그리님은 카테고리 어디세요? 전 생활인데 이거 왜 했나 싶어요. 전통시장이세요? 진짜 힘드시겠다. 때려치우세요. 저도 때려치울까 말까 지금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교정됐는데. 그러네. 시장이면 꼭 가셔야 되죠. 힘드시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소싱했는 업체들 줬는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이게 신청 결과를 통보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업체가 지금 대기 중. 그리고 8월에는 아예 매칭 업체도 없고, 그리고 매칭해준 업체는 연락 투절.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거 가죽 마스크 스트랩 요거는 제 전담셀러 분한테 이 키워드를 제가 찾아서 드렸어요. 가죽 마스크 이거 스트랩 없다. 3주 전에 제가 이 키워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만드시라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상품 사진이랑 이런 거를 그저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되게 늦게 했죠. 늦게 하니까 상품이 좀 늦게 팔렸는데 저한테 샘플로 이걸 주셨거든요. 제가 이걸 라이브 방송 때 하니까 바로 그립 라이브 방송에서 다들 사셔가지고 그때도 몇 개 나갔기도 하고 3개 정도 팔았어요. 방송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 반응 시장성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듣고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핏이 맞는 업체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아닌 업체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 파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저랑 수다도 떨어주시고 네, 이렇게 같이 키워드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키워드들이 조금 찍혀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네, 이렇게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입니다. 네, 제 유튜브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뭐, 생활에 큰 보탬은 되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템 스카우트의 가입 비용이 저에게 적립이 됨으로 해서 제가 소고기는 네, 한 그릇 먹을 수 있도록 네,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서도 저도 좋은 거, 금전적인 네, 보람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너무 행복했고요.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먹방으로 찾아뵐까 봐요. 아니면은 번개를 해서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연계 강의 더 하고 싶은데 강의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게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템 스카웃 활용 팁 강의를 만들어주세요. 아이템 스카웃을 통해서 상품을 중국에서 소싱해 봅시다. 그래서 상품을 가지고 와 보아요. 뭐 창고 계약을 해보아요. 택배 계약을 해보아요. 상품을 등록해 보아요. 뭐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엑셀 강의 할 수 있죠. 제가 원래 OA 강사고 있거든요. 근데 뭘부터 가르쳐줘야 되나 싶어요. 네,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줄 아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 가르쳐줘야 되지? 뭐 이런 고민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강의 때 올려드리도록 하죠. 네, 컴퓨터 선생님, 네, 컴퓨터 학원 출신이라서 컴퓨터 자격증도 되게 많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따가지고 저에 대해서 빙그리님만이 알고 계시는군요. 찐팬. 찐이다, 찐. 여러분 감사해요. 제가 다음 강의 만들어지면 네, 꼭 여러분들의 초대를 또 하고 메일도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영상 찍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링크로 만들어서 메일로 전송을 해드릴게요. 다시 혹시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봐주시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혹시나 강의를 만들게 되면 그때는 또 이렇게 강의 유튜브에다가 공지를 할게요.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줌 라이브로 한 3시간,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한 강의로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시다. 네.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